안녕하세요. 고요한숨 글과 그림에서 그림 파트를 맡고 있는 작가 김혜명입니다. 오늘은 미술을 하면서 교수님, 선생님들에게 듣지 못했던 가장 기본적이고 꼭 알아야 되는 것들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미술은 회화가 되었든 조소, 입체 작업을 하는 것이든 팔을 많이 쓰는 일인데 팔을 어떻게 쓰느냐,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가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건강하게 작업을 하고 살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이 되니까요. 아주 작은 것들이 모여서 이렇게 큰 결과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점검을 해보는, 다른 사람의 시각을 통해서 점검을 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술을 시작을 하고 작업을 하고 있는 학생이나 작가라면, 제가 엄청 몸을 잘 케어하는 사람이 아닌데도 작업을 하기 위해서 케어하고 있는 부분이 이 정도 된다. 그러니까 거의 약간 관리의 최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도 안 하면 정말 큰일이다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하고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팔을 쓸 때는 근육을 크게 쓸 수 있고, 몸이 다 그렇지만 아주 작게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큰 근육이 있고 작은 근육이 있는데, 우선 팔하고 손을 쓸 때 팔을 써야 될 때와 손을 써야 될 때, 손가락을 써야 될 때를 잘 구분을 해서 힘을 나누어서 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손이나 이런 작은 근육들은 섬세하고 정말 그냥 물리적으로도 양이 작잖아요. 근데 이런 작은 근육을 가지고 너무 막 폭발적으로 큰 힘을 써야 되는 거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한다면 이 작은 근육은 다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큰 근육으로 충분히 쓸 수 있는데 굳이 작은 근육을 다치면서까지 쓰는 거는 또 효율적이지도 않고, 무거운 거 들 때 웬만하면은 손바닥까지 사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봉지를 드는 것처럼, 아니면 줄을 이렇게 잡아서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그걸 아예 안 쓸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손가락으로 물건의 끈이나 어떤 손잡이를 들고 하는 행동이 기본적인 세팅으로 되면은 위험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그렇게 해서 팔을 다쳤기 때문에, 이렇게 박스를 들 때 팔에서 손바닥까지로 들 수 있으면 그렇게 드는 게 좋을 것 같고, 들 수 있는 무게의 양도 좀 적게, 5kg라든지 자기가 들었을 때 무리가 없는 정도로, 제 손가락으로 써야 되는 거는 꼭 손가락으로 써야 되는 일에만 쓰는 게 오랫동안 작업을 할 때 손을 쓸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10대, 20대 때는 잘 모를 수 있어요. 항상 같은 양의 일을 했을 때 문제가 없었다고 해도 30살이 넘어가고 나이가 점점 들수록 몸이 회복하는 능력이 조금씩 떨어지기 때문에 늘 같은 행동을 하다가 어느 순간 다치게 되는 지점이 오거든요. 자기의 몸이 노화가 되는 그래프에 따라서 일의 양을 잘 조절하는 게 필요한데, 그걸 어떻게 아냐? 잘 모를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작업하면서 팔이 저린 건 아픈 게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다쳤다고 생각을 안 했었는데, 팔이 저린 것도 아픈 거라는 거. 그거를 좀 이렇게 경계로 생각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몇 시간을 했다거나 반복적으로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이 정도 했을 때 무리가 간다 하면 그 아래 선에서 일을 세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내가 늘 해왔던 일을 늘 했으니까 늘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다치기가 아주 쉬운 세팅이 되니까, 항상 자기 몸의 컨디션을 좀 면밀히 보면서 일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팔, 손 이외에는
허리를 굽혀서 쓰는 거를 지향을 하고, 고관절을 접어서 몸을 이렇게 숙일 때 허리를 구부리지 말고 고관절을 이렇게 이용을 해서 몸을 움직이는 게 안전한 방법이니까 생각을 늘 하고 있는 게 좋겠고, 저 같은 경우에도 작업을 굉장히 그냥 생활에까지 연결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옷도 만들고 생활용품도 만들고 하기 때문에 손과 팔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미술 이외의 일에서 손과 팔을 쓰는 비중을 좀 줄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미술에서 너무 많은 팔에 소모를 하기 때문에 그거를 일상적인 생활에서까지 굉장히 막 열심히 청소를 한다든지 음식을 열심히 한다든지 이러면 인간의 몸은 한계가 있으니까요. 남의 손을 빌어서 음식을 해서 먹는다거나 뭐 남의 손으로 청소를 한다거나 그렇게 한다기보다는 도구를 잘 사용을 해서 음식을 할 때 칼을 손으로 쥐어서 써는 것도 손가락을 많이 쓰는 집중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소모가 많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다지기, 이렇게 커터, 전기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그런 것들을 쓰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차퍼 있잖아요. 이렇게 탁탁탁탁 쳐가지고 음식을 이렇게 다져서 쓰는 거. 그런 식으로 하면은 좀 섬세함이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그게 뭐 미술하는 것만큼 중요하다면 뭐 이제 그 자기가 경중을 정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고 생각을 해서 저도 올해부터 세팅을 좀 바꿨거든요. 팔을 다쳐서 이게 회복이 안 되는 지점에 이르러서 최대한 팔과 손을 작업에만 많이 쓸 수 있게 부엌의 세팅도 바꿨습니다. 생활에서 손가락을 쓰는 일을 좀 많이 줄이고, 손바닥을 쓰는 거는 팔 전체를 쓰는 거랑 연결이 되기 때문에 손가락 근육이랑 팔을 쓰는 근육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손바닥으로 쓸 수 있는 방식을 좀 생각을 해서 일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케어 방법. 작업을 오래 해서 팔이 저리다. 그러니까 저는 대학교 다니면서 작업하면서 그런 식으로 케어를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이거는 제가 몸으로 경험을 하고 찾게 된 방법들입니다. 야구 선수들이 경기 끝나면 아이스팩으로 몸에 이렇게 붙이고 있잖아요. 얼음 봉투 이만하게 해가지고 붕대로 감고 있고, 작업에서도 그게 필요합니다. 내가 오늘 작업을 좀 많이 했고 그러면 얼음팩, 이런 식으로 된 얼음팩을 팔 이런 뭐 관절이라든지 이렇게 대어주면 좋은데, 저는 이거는 무릎 보호대거든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하니까 제 팔에는 딱 맞아서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냉동실에 항상 아이스팩을 준비를 해놓고, 얘는 얼려도 재질이 부드럽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팔 관절 부분에도 부드럽게 하고 있을 수 있어서, 그리고 차가운 요 정도가 살에 직접 닿아도 그렇게 뭐 동상을 입을 것 같은 느낌으로 차갑지는 않아요. 그래도 약간 좀 어쩔 때 조금 별로 느낌이 좋지 않으면 이런 얇은 천이나 거즈 손수건 같은 것도 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스팩도 어느 정도 하는 게 좋냐면, 저도 잘 몰라서 막 이제 한의원 선생님, 정형외과 선생님한테 코치코치 여쭤본 건데, 아이스팩을 대면 이렇게 이 부분이 나아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사람마다 다르고 근육 상태에 따라서 다르니까 본인이 이제 잘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붓에 놓고 이게 뭐 계속 느낌이 괜찮으면은 올 때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얼음팩이다 보니까 어느 지점이 되면 약간 팔의 상태가 좀 안 좋아지는 느낌이 나거든요. 왜냐면 얼음을 계속 대고 있으면 이것도 데미지를 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팔의 느낌이 조금 좋지 않아진다고 생각할 때 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시로 뭐 한 10분, 5분이 될 수도 있고 10분이 될 수도 있고 이거를 생각이 날 때 수시로 이 정도면은 좀 충분한 것 같다라고 느낄 때까지 여러 번 얼음을 대서 근육을 케어를 하는 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사지. 요런 엘보 부분에 이렇게 뼈 근처를 만져보면 그냥 만약에 엘보를 다쳤으면 여기가 아픈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전반적으로 손으로 이렇게 만지면서 이렇게 마사지를 수시로 해주는 거를 그냥 습관적으로 항상 일상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고, 이렇게 저는 여기가 아프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를 계속 생각하거나 밖에서 뭘 기다린다거나 할 때 그냥 수시로 해주면 좋겠고, 스트레칭은 이렇게 손을 꺾어서 한 10초, 또 이렇게 10초, 이렇게 양쪽 팔을 다 이런 식으로, 이것도 스트레칭을 수시로 해주면 여기 근육이 좀 유연해지면서 다치는 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정형외과에서 그렇게 수시로 하라고 조언을 들었고, 테이핑 이거는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탄력 있는 테이프인데 어느 상황에 테이핑을 해야 되나 여쭤봤더니, 통증이 있을 때는 물론 하면은 근육이 움직이는데 훨씬 도움이 되고, 아주 미묘하게 연필, 붓을 잡고서 계속 이렇게 작업을 할 때 그게 편안한 자세는 아니잖아요. 아무런 스트레스가 없는 근육을 사용하지 않는 상황이 아니니까, 그럴 때도 일정 시간을 사용하면 손이 저린다든지 할 때 테이핑을 해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탄력이 있어서 5칸은 좀 길었던 것 같은데 4칸,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런 식으로 하고, 두 번째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탄력 있는 테이프를 저도 이거 잘 안 붙여봐서 잘 이렇게 주먹을 쥐고 아래를 손등을 밖으로 향하게 한 후에 이렇게 당겨서 탄력을 주면서 텐션을 만들면서 이렇게 팔꿈치까지 발라주고, 그 다음에 얼마나 해야 되나,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 정도 해볼게요. 이 손목에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 엘보 안쪽으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팔을 뒤집었을 때 이런 정도 좀 이렇게 텐션이 생기게 해서 붙여서 쓰면 작업할 때 힘을 덜 들이고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붓을 쥐거나 뭐 연필을 쥐거나 뭐 그런 작은 일을 할 때, 작은 힘을 쓸 때는 이렇게 두 개를 다 하지 말고 요 앞에 했던 한 줄만 해서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이거는 테이프가 알러지 반응이 있는 경우가 간혹 있어서 최대 5시간만 붙이고 있고 떼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면 작업을 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보호대가 있거든요. 이건 제가 다쳤을 때, 이거는 병원에서 일을 힘을 좀 많이 써야 될 때 쓰라고 해서 이제 샀었던 건데, 여기에 돌기가 2개가 있고 이쪽에 하나가 있거든요. 이거를 근육 끝에 맞춰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방향이 어떻게 되더라? 와, 이걸 까먹었네. 이거는 이쪽 팔이 아파서 이렇게 세팅을 해놨었네요. 요 돌기 2개가 근육 끝으로 가게 해서 이렇게 해서 쓰는 건데, 이거는 최대 5분 정도만 쓰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차고 있으면 산소 공급이 잘 안 된다 그러나 근육에, 그래서 근육이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께서. 그래서 정말 뭐 큰 힘을 써야 될 때 잠깐 5분 정도만 껴서 쓰는 보호대고요. 이거는 제가 반기부스 했을 때 썼던 건데, 손을 이거만 풀어줘야 되는데 오른손을 다쳤을 때 오른손에만 하는 게 아니라, 오른손잡이면은 왼손에도 무리가 갈 수가 있어서 오히려 왼손이 더 이제 지지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럴 때 하고 있으면 여기에 이제 손바닥이랑 손목을 이런 지지대가 연결되어 있어서 받쳐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힘쓰는 일을 할 때 쓰면은 그냥 손목에 바로 무리가 안 가고서는 일을 하기가 좋겠죠. 그리고 얘는 양손 다 쓸 수 있는 세팅이에요. 오른손 왼손 다 쓸 수 있어서 이런 것도 이렇게 사봤고 잘 쓰고 있고, 얘는 왼손 용이네요. left. 근데 얘는 이제 땀이 차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여기서 손에서 공기가 잘 안 타있고 냄새가 나갖고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근데 하나만 있으면 뭐 세탁하고 이럴 때 좀 불편하니까 궁금해서 여러 개 사보긴 했는데, 얘도 이쪽에 손바닥이랑 손목에 지지대가 들어가 있는 이런 세팅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잘 좀 활용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생으로 쓰다가는 다치기가 쉬우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되고, 이거는 뭐 엄청 중요한 건 아닌데 저도 굉장히 오랫동안 쓰고 있는 건데, 한 10년, 15년 돼가고 있나요? 제가 써본 핸드크림 중에서는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텍스처가 엄청 진하고 손에 착 붙어서 이렇게 바르고 나서 손에 이렇게 흡수돼서 붙어있는 느낌이 좋거든요. 그래서 손을 자주 씻고 험하게 일을 하니까 이런 걸로 보호를 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거는 아트릭스의 알로에 들어간 거. 이렇게 캔에 든 팟 형태가 있는데, 그게 훨씬 싸서 그거를 주로 썼었는데, 그거는 아무래도 위생에 좀 문제가 있죠. 이렇게 뚜껑을 열어서 계속 손가락으로 이렇게 떠서 쓰니까
그리고 걔가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면적이 넓어서 나중에는 엄청 꾸덕꾸덕해서 바르기가 좀 불편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튜브 형태로 여러 곳에 생활할 때 작업실이나 이런 데다가 두고 쓰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추천템.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게 파상풍 주사를 맞으셔야 돼요. 파상풍 주사는 어렸을 때, 아기 때 보통 한국에서는 3번을 뭐 한 유아 이때 3번을 맞고 이제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쯤에 한 번을 맞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10년 주기로 맞아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나이가 20살쯤에 파상풍 주사를 한번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30, 40 이런 식으로 본인이 기억을 해뒀다가 파상풍 주사를 꼭 맞으셔야 합니다. 이거는 뭐 나는 그림만 그린다고 해도 그림 그려도 써야 되는 도구들이 많고 손 다칠 수 있는 위험이 많기 때문에 꼭 맞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20살이 넘었고 뭐 24살, 5살 됐는데 파상풍주사를 맞지 않았다. 그러면 아마 뭐 3번을 처음에 초기 접종 3번을 다시 시작을 해서 맞는 제안도 하시더라고요, 병원에서. 20살부터는 자기가 챙겨서 파상풍 주사를 꼭 맞으세요. 그리고 20살이 넘었더라도 3번을 초기 접종을 다시 해서 시작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꼭 10년 주기로 파상풍 주사를 맞는 거를 인생의 시간표에다가 꼭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형외과는 작업하는 사람은 많이 가게 되니까 저도 많은 정형외과를 다녀보고 그 안에서 너무 많은 실망도 해봤는데 병원이라고 해서 다 믿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의사 선생님 학교가 뭐 유명한 학교를 나왔다고 해서 또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내가 팔을 다쳤으면 팔을 나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가주는 병원을 찾으셔야 돼요. 근데 이제 제가 경험해본 바로는 어떤 병원이 좋으냐. 일주일에 2번, 3번 오세요. 또 물리치료를 맨날 뭐 이렇게 전기 뭐 이런 거 테이프 붙여가지고 이런 거 맨날 하고 뭐 찜질 해주고 그런 병원은 도움이 안 돼요. 그런 병원은 여러 번 오게 하려는 것이 낫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더 크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면 어떤 병원을 가야 되냐? 내가 다친 부위에서 근육을 어떤 식으로 운동을 해서 이거를 보강을 해서 낫게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 근육 주변의 다른 부분을 어떤 식으로 강하게 해서 이거 다친 거를 보완을 해줄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병원. 그러니까 맨날 와서 뭐 크게 다쳤으면 뭐 재활과 물리치료가 필요하겠지만 이거를 뭐 찜질 같은 거는 스스로 할 수 있잖아요. 신경만 쓴다면 이제 그거를 굳이 병원에 가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운동하는 법, 어떻게 움직여서 여기를 강화를 하는 거를 알려주는 병원을 가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제일 그게 좋은 병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동네 근처에 있는 정형외과를 가서 보고 자주 오라고 하고 매번 물리치료하고 굉장히 뭐 한 4-5가지 뭘 하는데 막 미옹 하고 뭐 빗조이고 이런 거는 도움이 안 됩니다. 그냥 자기가 움직여서 나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그런 선생님을 찾으세요. 작업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에서는 워낙 다치는 일이 많기 때문에 한 몇 년에 한 번씩은 손가락 자르는 학생들도 나오고 뭐 정말 크게 뭐 다리에 톱을 박거나 전기톱으로 몸을 다치거나 이런 학생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그 안에서 아주 작게 이렇게 일상적으로 몸을 케어하는 거를 배우는 거는 좀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다친 거를 되게 뭐 훈장처럼 생각하는 이상한 문화가 있을 수도 있고 해서 내가 일상적인 생활 안에서 다치지 않고 오래 이 몸을 유지를 하면서
작업을 길게 해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여러분들이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이 여러 가지들은 제가 경험하면서 제가 찾은 의사 선생님들께서 배운 방법들이고 제가 전하는 과정에서의 부족함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테이핑 같은 것도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자기 몸에 맞춰서 전문가들이 한 자료를 많이 찾아보시고 그래서 이 방법들이 최소한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더 자기에게 필요한 방법, 더 좋은 방법을 잘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